지금 시장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AI 한쪽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공격적인 섹터로만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기술주로 채우면서 공격적으로 가져갔던 투자자들은 한 2년 만에 자산의 절반을 잃었죠. 그래서 우리는 공격 종목인 창과 함께 방어 종목인 방패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방어 종목 중에서도 닷컴 버블 시기에 오히려 100% 가까이 폭등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방어주이면서도 수익률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AI 시대 숨겨진 황금 방어주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죠. 엔비디아, 빅테크, AI 인프라입니다. 눈만 뜨면 AI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요. 모든 자금이 AI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장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모든 자본들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정작 돈을 번 사람들은 정반대 자리에 있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똑같은 신호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지금 미국 시장이 처한 상황을 한번 짚어볼게요. S&P 500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근데 같은 시점 월가에서는 정반대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들었었던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 한국어로는 케이프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현재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기업 평균 이익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쉽게 말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케이프 비율이 약 42배인데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당시 약 44배를 기록한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죠. 그리고 지금 S&P 500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동력의 대부분이 빅테크 5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의 한 분석에서는 S&P 500 랠리가 빅테크 5곳에 의해서만 끌어올려진 매우 취약한 강세장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표면상으로는 강세장이지만 그 내부에는 균열의 신호가 동시에 발산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두 AI만 보고 있다고 해서 본인 포트폴리오도 AI 종목 100%로 채우는 거죠. 이건 마치 전쟁터에 나가면서 창만 들고 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공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적이 반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는 거죠. 진짜 살아남는 투자자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격적인 종목인 AI 관련주가 창이라면 방어적인 종목, 즉 방어주가 방패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방패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습니다. 모두가 창만 들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방패 역할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를 그냥 오래된 음료 회사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인식이 완전히 바뀌실 건데요. 코카콜라의 2026년도 1분기 매출이 약 1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죠. 같은 기간 조정 영업 이익은 약 43억 달러로 13.5% 늘었고요. 조정 영업 이익률이 무려 34.5%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소비재 기업 평균의 약 2배 정도 되는 수익성인데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2026년도 연간 조정 주당 수익 성장률 전망을 기존 7, 8%에서 8, 9%로 상향 조정을 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처럼 이란 전쟁이나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같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일 때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환경에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거나 일단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코카콜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카콜라의 사업 구조 자체가 유가 충격에 강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일반 소비재 기업들은 피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같은 포장재 비용 상승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죠. 근데 코카콜라는 자신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각 지역의 병입 업체들에게 원액만 공급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 포장재 비용 부담을 병입 업체들이 짊어지고 코카콜라는 원액만 팔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존 머피 코카콜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를 짚었죠. 중동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부 원자재를 낮은 가격으로 미리 확보해뒀다는 겁니다. 이런 선제 대응 능력이 지금 같은 시기에 코카콜라의 수익성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이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의 양면성입니다. 코카콜라는 비싸게 팔고요. 싸게도 파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약 227ml짜리 미니캔을 2달러에 출시를 했죠. 물가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에게도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를 만든 겁니다.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브랜드 입지로 고가 시장도 잡고 있죠. 비싸게도 팔고 싸게도 파는 이런 양면 전략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매출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코카콜라에는 두 가지 추가 동력이 존재합니다. 인도 시장과 월드컵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인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콜라 전쟁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릴라이언스라는 거대 그룹이 캄파콜라라는 브랜드를 다시 살려서 콜라 시장에 다시 진입을 했죠. 10루피, 약 한국 돈 150원짜리 초저가 콜라를 무기로 코카콜라와 펩시의 점유율을
주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죠. 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해지면서 세 회사가 모두 인도 전역에 소형 점포에 무료로 냉장고를 설치해주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점포에 자기 회사 브랜드가 새겨진 냉장고가 설치되면 그 안에 자기 회사 음료가 더 많이 진열될 거고요. 결국 판매도 늘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세 회사가 합쳐서 1년에 약 100만 대의 냉장고를 인도에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카콜라 인도 법인이 향후 5년 동안 인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인도 자회사의 기업 공개도 준비 중인 상태에 있죠. 쉽게 말해 인도라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26년도에 열리는 월드컵 마케팅 효과인데요. 코카콜라는 월드컵 공식 후원사입니다. 올해 여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트로피 투어 전시나 스페셜 패키지 출시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음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과거 월드컵 시즌마다 코카콜라의 분기 매출이 평소보다 약 5에서 10% 가까이 추가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었죠. 올해는 미국에서 직접 열리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64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기업인데요. 올해도 분기 배당금을 51센트에서 53센트로 약 4%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주주들에게 돌려준 배당금만 약 1,019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의 매력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 주요 증권사들이 잇따라 코카콜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0달러, UBS가 92달러, TD 코엔이 90달러 모두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어주 포트폴리오를 코카콜라 하나로만 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어주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각각이 다른 사이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끝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크게 4가지 라인업을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라인은 똑같은 음료 섹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와 펩시코가 대표 종목인데요. 코카콜라는 음료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자산 경량화 모델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회사고요. 펩시코는 음료와 스낵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다각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코카콜라가 더 높고요. 안전성은 펩시코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는 모두 50년 넘게 배당을 인상하고 있는 배당킹 종목에 속합니다. 두 번째 라인은 헬스케어 메가캡인데요. 존슨앤드존슨 혹은 에브비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60년 이상 배당을 인상해온 라인업이고요. 사람들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구조기 때문에 매출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이 약 38%까지 폭락을 했을 때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메가캡들은 시장 대비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 왔죠. 세 번째 라인은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넥스트에라, 듀크 에너지, 서던 같은 미국 전력 회사들인데요. 이 라인들이 특히 방어주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라는 성장 동력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공격과 방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드문 종목인 거죠. 실제로 닷컴 버블이 터진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사이 유틸리티 섹터의 총 수익률은 약 5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당시 S&P 500은 5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틸리티 섹터의 50% 상승률은 더욱더 빛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번째 라인은 통신과 필수 서비스입니다. T-모바일, 버라이즌 같은 미국 통신 회사들인데요. 통신 라인의 방어력은 이미 검증이 됐죠.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T-모바일이 시장 대비 약 15% 가까이 초과 수익을 기록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도 시장 대비 큰 폭의 초과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영역의 방어주를 분산해서 가져가면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창과 방패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오답은 있어요. 현재 내 포트폴리오가 100% AI 관련주로만 채워져 있다. 그건 자신있게 오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프 비율 42배라는 수치는 닷컴 버블 이후에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 볼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균열이 시작될지 누구도 미리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AI 종목을 다 정리하고 방어주로만 채우는 것도 옳지 않는 전략이죠. AI 자본 사이클은 여전히 강한 상승 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흐름이 1년 더 갈지 2년 더 혹은 3년 더 평생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창과 방패의 균형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공격 종목인 AI 관련주의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방어 종목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인 거죠. 이 균형의 비율은 각자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쪽으로도 100% 쏠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점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얼마 전 케빈 워시 연준의장이 취임을 했고요. 6월 중순 그의 첫 FOMC가 열립니다. 워시는 AI를 통한 디플레이션 시각을 공식적으로 밝힌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신호가 더욱더 명확해진다면 64년
연속 배당을 인상해온 코카콜라 같은 이런 배당주의 매력이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표면상으로 강세지만 내부에서는 균열 신호가 동시에 발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가에서도 빅테크에 치우친 강세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중들은 여전히 AI라는 창 하나만 들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패 없이는 단 한 번의 공격에 치명상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패 역할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방어주 섹터를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AI라는 창에만 집중하고 있는 지금 조용히 64년째 배당을 올리는 회사가 본인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각종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고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